나물,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등 우리 눈에 익숙한 음식들이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오이 소박이도 눈에 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동양 음식이 소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단을 고집하는 이유는 칼로리와 영양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열량만을 섭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자신이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저는 제가 먹는 음식들의 칼로리를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전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다음날 칼로리를 적게 먹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터 보스 역시 8년째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해오고 있다. 하루 1,800칼로리. 열량 제한을 통해 장수노인처럼 군살 없는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피터. 그는 그의 바람처럼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워싱턴대 심혈관 센터. 피터의 정기 건강 검진이 있는 날이다. 정밀 검사를 앞두고 피터는 소식의 효과를 자신한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감기에 3번밖에 안 걸렸어요. 소식을 하기 전에는 1년에 2번 정도 감기에 걸렸는데 그때에 비하면 면역 체계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가 정기검진을 받는 이유는 대규모 소식 연구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의대 폰타나 교수는 피터의 건강 상태를 통해 소식과 노화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는 중이다. 나이가 들면 매년 최대 심박수가 분당 1비트씩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최고의 강도로 운동했을 때 최대 심박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소식을 할 경우 이 감소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피터, 최대 심박수가 171에서 185로 나왔네요. 최대 심박수로 노화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수치가 높아진 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예요. 51세의 평균 최대 심박수가 169인데 비해 피터의 최대 심박수는 185, 훨씬 좋았다. 2년 전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은데요. 예, 그래요. 운동 능력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소식 실험인 폰타나 교수의 연구는 10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소식군 18명에게 하루 평균 1,700칼로리로 섭취 열량을 제한하고 또 다른 18명에게 전형적인 미국 식단과 같은 2,800칼로리를 섭취하게 해 10년간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는데 지난해 발표된 최초 3년간의 결과는 놀라웠다. 비만도의 지표인 체질량 지수의 경우 일반 식구는 25%가 넘어 과체중인데 비해 소식군은 정상이었고 체지방 역시 6.7%밖에 안 되어 일반식을 한 사람들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성인병의 근원인 복부지방의 경우 그 차이는 더 컸다. 소식군의 복부지방은 일반 식군에 비해 7분의 1에 불과했다. 미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경우 소식을 한 집단의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소식군의 평균 혈압은 수축 시 99, 확장 시 61로 나타나 일반 식군에 비해 혈관이 훨씬 건강했다. 열량 제한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53세인데요. 이들의 혈압은 100에서 60으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10살 어린이의 혈압과 비슷한 수준이죠. 또 소식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미국식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았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더
높았습니다. 소식을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 요소가 낮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더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서구 국가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률 1위임을 감안해 볼 때 소식이 평균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소식 연구인 폰타나 프로젝트의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단 3년 만에 참가자들의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소식 연구는 동물을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소식쥐와 자유식쥐의 생존율을 비교한 것인데요. 마음껏 먹은 자유식쥐의 생존율은 16개월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는 데 반해서 40% 적게 먹은 소식쥐의 생존율은 24개월이 지나서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식쥐는 48개월까지 살아서 자유식쥐보다 수명이 무려 40%나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소식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미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30% 줄여 먹인 소식 원숭이들의 수명이 30%나 늘어났고 건강 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소식의 수명 연장 효과는 각종 동물 실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활성산소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이런 노화의 원인으로 최근 산소가 주목받고 있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지만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이다. 몸 안에서 독성을 가진 산소로 바뀔 경우 각종 질병과 노화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다.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몸속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혈관을 타고 세포로 흡수된다. 흡수된 음식물은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한다. 그리고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때 5% 정도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제작팀은 경희대 기초의과학센터의 도움으로 활성산소가 세포를 파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활성산소가 쥐의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모습이다. 활성산소를 쥐의 신경세포에 주입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세포막과 핵이 완전히 파괴됐다. 반면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세포는 세포막과 핵이 또렷이 유지됐다. 과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성산소가 높은 농도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그중에서 신경계에 영향을 주면은 장기적으로 신경계 손상이 초래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치매라든가 기억력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과연 적게 먹음으로써 치명적인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까? 부산대 정혜영 교수팀과 함께 4주간의 쥐 실험을 실시해보기로 했다. 한쪽 쥐는 마음껏 먹게 하고 또 다른 쥐는 그보다 40%를 적게 먹게 했다. 그리고 4주 후 쥐의 건강 상태와 활성산소 생성 정도를 살펴봤다. 해부된 쥐의 내장은 겉보기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마음껏 먹은 자유식 쥐의 비장은 지방 덩어리로 덮여 있었지만 40% 적게 먹은 쥐의 비장은 깨끗했다. 과연 활성산소의 발생량에도 차이가 있을까? 쥐의 신장 조직에 활성산소와 반응하는 형광물질을 넣어 섞은 뒤 그 반응 정도를 관찰했다. 형광색의 농도가 진할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 것인데
소식주의 농도가 자유식주에 비해 훨씬 옅게 나타났다. 이는 40%를 줄여 먹인 소식쥐에서 활성산소 생성이 억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